필수 예제들 뭐 한두 개만 풀어보고 일단 넘어갈게요. 필수 예제. 일단 아까 개념 설명은 9페이지까지 했었던 걸로 기억하는 거 맞죠?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뭐 그냥 값들은 뭐 필수 3번은 그냥 암기해서 계산하는 문제가 되는데 뭐 3번 같은 거 볼까요? 3번은 뭐 코사인 30도 분의 뭐 사인 30도 더하기 코사인 60도분의 현재 사인 60도인데 자, 코사인 30도 몇 도죠? 이제 구해보면 이게 감소하는데 2분의 루트 3입니다. 그 다음에 얘는 사인 30도는 2분의 1이에요. 코사인 60도는 2분의 1이고요. 사인 60도는 2분의 루트 3입니다. 이렇게 번분수를 계산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번분수 계산하는 방법의 가장 기본은 뭐냐면 분모를 1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분모의 역수를 분모 분자에 곱해줍니다. 이런 거예요. 얘를 1로 만들려면 뭐를 곱해줘야지? 루트 3분의 1을 이렇게 분모 분자에 곱해주는 거예요. 똑같이. 그럼 이게 없어지는 거예요. 분모가 1이 되는 거예요. 약분되니까 뭐가 되는 거야? 루트 3분의 1이 되는 거 똑같아. 얘가 2 곱해주면 되죠. 1 곱해주는 거예요. 없어지죠. 루트 3이죠. 이거 유리화시키면 3분의 루트 3이 되겠고요. 루트 3이니까 3분의 1하고 1이니까 3분의 4 루트 3이 이런 연산을 이제 하는 거죠. 그래서 무리수가 연산이 안 되면 이런 거 이제 연산할 수가 없어요. 왜? 무리수 연산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3학년 1학기 첫 단원 때 우리가 뭘 배웠죠? 무리수를 배우는 거죠. 2차 방정식 할 때도 당연히 무리수가 나오긴 하겠지만 이런 삼각비 할 때도 다 무리수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4번 이거 그냥 계산이에요. 다 외워가지고 다 계산하는 거죠. 사인 30도 코사인 30도인데 여기가 제곱이 있잖아. 이게 뭔 소리냐면 이게 좀 특이한데 그 사인 코사인은 제곱을 여기다 쓰지 않고 요 가운데다 써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가운데다 쓰게 되냐, 요 뒤에다가 쓰면 이 각이 제곱이 된 건지 사인 값이 제곱이 된 건지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제곱을 이게 뭔 소리냐면 사인 30도를 몇 번 곱하라는 거야? 2번 곱하라는 건데 우리 보통 보면 이제 5의 제곱 이렇게 쓰잖아. 근데 사인은 제곱을 뭐 예를 들면 내가 제곱하고 싶어. 그러면 여기다 써요. 왜냐면 여기다 쓰면 각을 제곱한 거랑 헷갈릴 수 있다고 생각해서 사인 A를 2번 곱해라 라고 할 때 제곱을 여기다 씁니다. 뭔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제곱 표시 방법이에요 이게. 그래서 왜 생뚱맞게 왜 여기다 적었지? 2번 곱해라 그 얘기. 헷갈릴까? 그래가지고 얘는 이제 사인 3도가 2분의 1이죠? 2분의 1의 제곱이 되는 거예요, 결론은. 사인 3도가 2분의 1이니까. 그 다음에 코사인 3도는 2분의 루트 3이니까 2분의 루트 3의 제곱을 하는 얘기.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계산해보면 4분의 1 더하기 4분의 3이 돼서 이제 1이 나와요. 자, 뭐 이것도 이제 1이 되는데, 뭐 이런 이제 연산들을 이제 삼각비, 특수각의 삼각비를 외워서 연산해라. 그게 이제 필수 예제 3번이에요. 당연하겠지만 이런 연산들은 다 무리수 파트에서 잘 돼서 왔어야 되는 거죠. 당연한 얘기죠? 이게 연산이 안 되면 이제 무리수 파트 연산이 잘 안 됐었구나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겠죠? 필수 4번은 이제 직각삼각형에서 x, y를 구하는 건데 뭐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어차피 이게 뭐 1대1대 루트 2로 많이 구하겠지만 예를 들어서 내가 x를 먼저 구하고 싶어. 그러면 45도 x 8 요 관련된 거 삼각비를 쓰는 거야. 그럼 이게 이렇게 가면 이게 높이잖아. 그러면 삼각비 뭐 써야 되겠냐? 사인 쓴다는 거지. 그러니까 사인 45도를 쓰는 거죠. 사인 45도가 8분의 x예요. 빗변문의 높이니까. 사인 45도를 알고 있잖아. 뭐죠? 특수각으로 2분의 루트 2라는 걸 알고 있죠. x를 구하고 싶으면 양면에다 뭐를 곱하면 되는 거죠? 8을 곱합니다. 양면 8을 곱합니다. 그래서 뭐가 나온다? 4루트 2가 나옵니다. 근데 보통 이제 이렇게 삼각비를 써서 구하기도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이렇게 안 구하고 더 뭐를 많이 쓰냐면 이게 1대1대 루트 2잖아. 변의 길이비가 루트 2로 나눠요. 그냥 8을 뭐로 나눈다고요?
루트 2로 나눈다고 솔직히 얘기해서 그걸 더 많이 써요. 삼각비를 이렇게 해서 구하기보다 그냥 이 변의 길이가 1대1대 루트인 걸 알기 때문에 삼각비를 생각보다 많이 안 쓸 수도 있는데 이런 표현 방법을 아셔야 돼요. 왜냐면 가르쳐주면 언젠가 이유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뭐 고등학교 때도 많이 쓰고 이제 문제 다른 데서도 쓰거든요. 그래서 이런 표현 방법을 알긴 아셔야 돼요. 그럼 이제 내가 만약에 y를 구하고 싶어. 그럼 얘랑 관련된 게 뭐죠? 우리 소울은? 관련된 게 뭐죠? 삼각비 중에서? 빗변 45도 밑변이죠. 코사인이죠. 코사인 45도로 통해서 y 값을 구하라는 거예요. 그럼 8분의 y가 되겠죠. 코사인 45도 2분의 루트 이거든요. 특수각으로 외우고 있어야 되는데 y 값도 똑같이 8 곱해져서 4루트 2가 나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구하라는 거예요. 삼각비를 활용해서.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 내가 이 b가 다 일정하기 때문에 이 직각삼각형 중에서 한 변의 길이만 알잖아? 나머지 변을 다 구할 수 있어요. 뭐만 알 수 있다면? 삼각비를 우리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한 변의 길이만 알면 끝나. 왜냐면 다 연결돼 있어, 삼각비로. 그래서 한 변의 길이만 알는 순간 나머지 길이를 다 구할 수 있다, 없다, 소홀아? 무조건 있다는 거예요. 특수각인 경우에. 끝나는 거예요, 다시. 2번을 보자면, 그러니까 그걸 알려주고 싶은 거야, 2번에서. 그러니까 이 피서 4번은 한 변을 알려줬다? 다 알려준 거야. 너 왜냐? 너 삼각비 알고 있잖아. 그러니까 나머지 길이 다 나온다는 거를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기본으로. 지금. 이게 알려주고 싶은 게. 2번도 똑같은데, 실제적으로 이렇게 뭐, 나오고, 직각이고, 여기가 이제 60도예요. 그리고, 여기가 6이고, 여기가 x고, 여기가 이제 y인데. 자, 그러면 똑같겠죠? 여기서도 이제 60도로 만약에 기준각을 잡으면, 얘 관련된 거는 뭐냐? 우리, 준영아. 60도, 6x 관련된 건 뭐냐? 탄젠트가 되겠죠. 왜냐면 이게 밑변이고 이게 높이잖아. 그러니까 탄젠트라고. 탄젠트 60도로 가는 거죠. 탄젠트 60도가 뭐가 되는 거야? 6분의 x가 되는 거야. 탄젠트 60도가 원래 6사비가 난단 말이야. 이 b가. 다시 여러분들 이거 외울 때도 잘 외우세요. 이제 외우기 시킬 때 좀 더 알겠지만 여기 30도면 30도에 대응되는 데가 1이에요. b가. 항상 그 각도랑 변의 길이가 대응돼서 우리가 외우는 게 기본이에요. 그러니까 30도 대응되는 변의 길이가 몇이라고? 1이에요. 60도에 대응되는 데가 루트 3입니다. 90도에 대응되는 데가 몇이야? 변의 길이가 2야. 그래서 보통 1대 루트 3대 2라고 많이 불러요. 그래서 여기가 1이면 루트 3인 거죠. 6배 하면 돼요. 6배 됐잖아. 6배 하면 돼요. 루트 3이에요. 얘 몇 개에서 2가 2배 됐죠. 여기다 2 곱하면 돼요. 보통 이렇게 많이 구하는데 그런 식으로 많이 구해요. 삼각비 많이 쓰기보다는 변의 길이를 많이 구하는데 일단 배웠으니까 써야 되죠. 그래서 탄젠트 60도 하면 6분의 x고 이게 루트 3인 걸 배웠기 때문에 x는 양변 1 곱해서 나오죠. 와, 6루트 3이라는 거. 내가 y랑 60도 60도 이거 뭐야? 코사인. 코사인 60도는 y분의 6이. 코사인 60도가 2분의 1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대각선 곱하면 뭐 나와요. y는 6이 12가 된다. 뭐 이런 식으로 구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이제 비례식을 통해서. 하지만 뭐 1대 루트 3대 2 이거 되게 많이 쓴다는 거예요. 그냥 변의 길이 비례.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알면 구할 수 있고 아까 유제 4번은 내가 아까 전에 다 증명해 준 게 있잖아. 있었냐 없었냐 소울아. 유제 4번은 그거 직각 되는 거 있잖아. 그거 활용하는 문제예요. 다 닮음 찾아서 푸는 문제인데 그걸 정확히 이해하셔야 풀 수 있는 문제가 되겠고요. 이제 그걸 알았을 때 공식들도 쓰고 특수각도 다 알잖아. 그러니까 봐봐. 지금 4루트 3을 주는 순간에 여러분들 어디를 알 수 있냐면 큰 것도 구할 수 있고요. 작은 것도 A, B, H도 구할 수 있어요. 왜냐면 큰 거에서도 30도, 60도, 90도짜리 변의 길이 중 하나 준 거예요. A, B, H 삼각형에서도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다 활용해서 쓰라는 얘기예요, 결론은. 다 구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구해보시고 못 구하면 나중에 이제 질문하세요. 자, 넘어갑시다. 필수 5번으로 가면 이게 이제 삼각비가 진짜로 많이 쓰는데 실제 이 삼각비가 뭐랑 많이 엮어지냐면 직선의 방정식 1차 함수랑 많이 엮어집니다. 자, 우리가 1차 함수에서 제일 중요한 요소가 뭐냐라고 물어본다면 단연코 저는 이 얘기를 할 겁니다. 자, 소울아, 네가 생각하는 1차 함수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무엇이냐? 두 가지가 이제 미지수잖아, 1차 함수에서 솔직히 말해서. 뭐랑 뭐죠? 기울기와
이제 y 절편이 되겠죠.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건 사실 기울기입니다. 기울기가 엄청나게 중요해요. 근데 기울기를 어떻게 외우고 있냐고, 준영아. 기울기가 뭐죠? 응? 기울기를 뭐라고 정의하죠? 이제 제일 많이 나오는 대답이 기울어진 정도요. 뭐 이렇게 이제 이 대답하는데 전혀 수학적이지 않은 대답입니다. 기울어진 정도가 어떤 정도인지 알 수가 없어요. 우리 소리는 기울기를 뭐라고 배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이라고 배우죠. 그럼 그것이 머릿속으로 정확하게 이해가 되나요? 그림으로 그려졌을 때 정확히 나올 수 있나요? 그럼 이제 뭔가 잘못된 거예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여러분들은 항상 모든 건 도형으로 엮어줘야 되는데 이런 거예요. 이런 직선을 그렸어요. 그렸을 때 여기서 이렇게 직각삼성 만들 수가 있어요. 자, 이 두 점을 잡은 거야. 그러면 이게 x 증가량이에요. 이 두 점 사이. 그 다음에 여기가 뭐야? y 증가량이에요. 그래서 x가 얼만큼 증가할 때 y가 얼만큼 증가하냐, 이거의 b가 기울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x가 4만큼 증가했어. 그때 y가 3만큼 증가해. 그럼 기울기가 뭐가 되는 거야? 4분의 3이 된다. 예를 들어서 여기 좌표가 1,1이었다면 이 기울기에 따라서는 이 좌표 뭐가 되는 거야? 4만큼 증가했으니까 x좌표는 5가 됐을 거고요. y좌표 3만큼 증가했으니까 뭐가 되는 거야? 4가 된다는 얘기죠. 이렇게 요게 다 일정이에요. 왜냐? 이게 어떻게 만들어도 이 직각삼성이 다 닮음이에요. 오, 닮음이다.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삼각비로 보자면 얘는 뭐냐? 내가 얘를 기준각으로 잡으면 얘가 탄젠트예요. 왜냐? 이게 밑변이고 이게 높이에요. 이게 뭐라고요? 탄젠트라고요. 그래서 실제 우리가 이제 도형을 풀 때 이게 직각삼각형 3개예요. 이 개념은요, 여러분들 이제 수능 보기 전까지 미친 듯이 쓰여지는 개념입니다. 피타 할아버지와 이 삼각비 개념과 이 기울기 개념과 모든 게 다 엮여져 있어요. 당연히 있으면 여기 직각삼각형 나오니까 피타고라스 정리도 성립하겠죠. 모든 개념들이 미친 듯이 나옵니다. 이 그림 너무 중요합니다. 기울기 개념과 모든 게 다 연관돼 있어요.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앞으로 미친 듯이 배울 거예요. 참고로. 그래서 우리가 기울기를 뭐라고 나타낼 수 있냐면 탄젠트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게 지금 필수 예제 5번입니다. 자, 필수 예제 5번. 땡뚱맞죠, 갑자기. 필수 예제 5번. x축과 이루는 예각의 크기가 30도인 직선의 기울기를 구하라. 그럼 이거예요. 지금 문제에서는 그림을 이렇게 그려놨는데 30도인 거예요. 그때 여기 직각이죠. 여기가 60도죠. 그럼 b가 1대 루트 3대 2가 되는 거죠. 이러면 기울기는 바로 요거니까 요렇게 된다는 말이에요. 외우지 않아도. 탄젠트 몇 도가 되는 거야? 탄젠트 30도가 되는 거야. 요 각이 기준각이 되는 거예요. x축의 양의 방향과의 이루는 각이죠. 이게 x축의 양의 방향하고 요 직선하고 이루는 각이에요. 각을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직선이 몇 개가 필요하냐면 2개가 필요합니다. 직선 한 개로는 각이 절대 나오지가 않아요. 평각을 제외하고는. 요 각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요게 1차 함수. 요게 뭐가 되는 거야? 요게 얘가 의미하는 게 뭐야? x축의 양의 방향. 문제를 한번 내볼게요. 자, 필수지 5번에 읽어보면 오른쪽 그러니까 x축 얘 각이 이루는 게 30도. 기울기는 뭐냐? 이거예요. 탄젠트 30도가 되는 거죠. 왜냐?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이 바로 밑변과 높이가 됩니다. 그래서 루트 3분의 1이 되니까 답은 3분의 루트 4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림하고 다 연관해서 한꺼번에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게 따라 떨어지는 순간 제대로 된 이해가 되는 게 아닌 거예요. 항상 복합적으로 갑니다. 기울기 개념이 무엇인지 그리고 여기서 어떻게 연관이 되는지를 정확히 이해하셔야 돼요.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이 기울기입니다. 이 정도 대답할 수 있으셔야 돼요. 기울어진 정도 곤란해요. 나한테 배운 게 아니에요. 난 그렇게 가르친 적이 없어요. 그건 이제 수학적인 전혀 대답이 아니다. 명확해야 돼요. 아주 구체적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머릿속에서 그래프로 이해가 돼야 돼요. 정확하게 그게 무슨 의미인지. 그냥 외우고 끝나면 큰일 납니다. 큰일 나요. 큰일 나요.
자, 됐죠? 탄젠트와 뭐가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걸 알았죠? 기울기와는 밀접한 관련이 있다. 그 얘기야. 기울기는 탄젠트다. 삼각비에서. 요거를 얘기하고 싶은 게 필수 예제 5번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은 이거는 뭐 안 외우고 있더라도 이 길이 b만 알면 구할 수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소울아? 있어야 된다는 얘기야. 자, 그 다음에 예각에 대한 삼각비의 값이라고 하면서 10페이지에 여기 나옵니다. 요게 좀 짜증날 수 있어요. 오늘 여기까지 배우면 끝나는 거고, 사실 삼각비 표는 배울 가치가 없어요. 그냥 보면 보입니다. 사람이라면 볼 수 있어요. 내가 뭘 특별히 가르칠 게 없고요. 솔직히 말해서 여기까지 배우면 오늘 수업은 끝인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다이나믹 처음 배웠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이게 익숙해져야 돼. 그러니까 이게 미친 듯이 어렵지 않을 수 있어요. 충분히 미친 듯이 어렵지 않는데 처음 배우니까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되나? 낯설어.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제일 실수를 하는 것 중에 많은 게 내가 이제 수업하다 보면은 낯선 거랑 어려운 거랑 혼동하는 경우가 있어요. 어려운 거는 뭐냐면 선생님 표현하는 어려운 건 이런 거야. 정말로 열심히 고민하고 생각하고 또 했는데도 도저히 이해가 안 돼. 아, 이런 게 어려운 거예요. 낯선 건 뭐냐? 처음 봐서 생소한 거예요. 어렵진 않은데 이해하는데 전혀 어려움이 없어. 익숙해지기 위해서 뭐가 필요한 거죠? 연습이 필요한 거야. 근데 가끔 애들은 이 생소한 거를 어렵다고 표현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건 잘못된 표현이라는 거야. 생소한 거는 익숙해질 때까지 어떻게 하면 되는 거야? 반복하면서 내가 익히면 되는 거예요. 왜냐? 이해 안 되는 건 없었으니까. 그럼 지금까지 물론 계속 지금까지 이해 안 됐던 게 있습니까? 그럼 어렵다고 할 수가 없겠죠. 어렵다는 건 들어도 내가 졸면서 들었어. 이해가 안 됐어. 당연한 얘기일 거고. 제정신으로 열심히 딱 들었는데도 이해가 안 돼. 그럼 어려울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생소한 거는 이거를 반복해서 연습해서 빨리 친해져요. 그럼 별거 아닌 거예요. 팬영상 이해했으니까. 뭔 말인지 알아듣냐? 그렇죠? 아까 좀 졸려가지고 제정신 알 때 있었는데 일단 같이 올릴 테니까 이거 다 그 유튜브 채널에 다시 올릴게요, 선생님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듣고 친해져 보세요. 빨리 절친이 돼서 빠른 스피드로 3학년 2학기 걸 끝낼 거예요. 방학 때 다른 거에 더 확률이 높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방학 특강을 어떻게 할지 지금 고민 중에 있는데요. 일단 조만간 발표가 되겠죠. 그럼 아마 방학이 대부분 7월 15일쯤에 많이 하던데 언제 하죠? 우리 서울은? 19일. 엄청 늦네요. 방학 거의 3, 4주면 끝난다는 얘기네요, 거의. 그치? 너네 언제 하냐, 지도는? 그러니까 그 주에 많이 하더라고. 15일부터 19일 주 어딘가에 하더라고, 대부분. 20여 주일이야? 그렇게 밀렸냐? 봄방학 때문에 쳤다고 더 밀렸네. 그러니까 막 시간표는 옮기지 않아요. 시간표 똑같습니다. 왜냐? 방학 겁나 짧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어떻게 할지 커리큘럼은 조금 좀 고민 중에 있어요. 지금 이제 3학년 2학기 거는 특강으로 빼가지고 끝내버리고 그 다음에 이제 고등학교 거 위주로 할 수도 있는 거고, 그죠? 3학년 2학기 거는 또 빠르게 나랑 같이 하고. 사실 고등학교 게 주가 되는 게 맞는 거예요. 이제 고등학교가 얼마 남지 않았어요. 여러분들의 모든 대입과 관련된 거는 고등학교 성적입니다. 중학교 성적 1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그리고 아까 들었겠지만 학교 평균들이 아주 재밌어요. 조금 기본적 냈다. 40점대 평균이 나옵니다. 수학이. 미친듯이 좀 어려운 것 같다. 30점대 평균이 나옵니다. 너무 쉽다. 50점대 평균이 나옵니다. 중학교 때 상상도 할 수 없죠? 뭔 말인지 알아듣죠? 그러니까 70점 맞으면 겁나 잘 본 거예요. 반에서 거의 한 3등 안에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몇 점 나오면 3등 안에 있다고 반에서? 70점대 나오면 반에 3등 안에 있어요, 보통. 40점대요. 일반적으로 고등학교 수학. 원래 그래요. 저는 이상하지 않은 겁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이제 진짜로 어려워지는 거는 고등학교 때부터 중학교 때까지는 이제 개념 자체는 어렵진 않아요. 막 응용문제를 어렵게 낼 수는 있겠지만 개념이 너무 어렵다 그렇진 않아요. 근데 이제 고등학교 가면은 이제 애들이 개념 듣다가도 이게 좀 어렵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좀 어려워지요. 하지만 나한테 배웠던 친구들, 특히 머리 쓰도록 배웠던 친구들은 생각보다 잘 적응해서 개념 자체는 어려워하지 않더라고요. 하지만 문제 응용은 미칩니다. 근데 대부분 애들이 수학 못하는 친구들은 일단 개념부터 이해 못하는 애 태반이고 스포자가 됩니다. 기본적으로. 근데 개념을 이해했어도 응용 문제가 중학교 때 비할 바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의 전교에서 만약에 우리 소울이가 100점을 맞았다. 그럼 전교에 한 명 있을 확률이 상당히 높아요. 그리고 다 널 알게 될 거예요. 어디 하면 미친놈이 있다라고 다 압니다. 다 알게 돼요. 그냥 거의 그렇다 보면 돼요, 여러분. 100점이 거의 나올 확률이 별로 없어요. 참고로 보통 그게 고등학교 수학이에요. 뭐 대학교 가면 더 심해집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의 인내 그 머리를 이제 의심하게 되죠. 선생님도 이제 상당히 머리가 좋다고 생각하고 태어났긴 했는데 왜냐면 수학하다가 이해가 별로 안 된 적이 없거든요. 솔직히 말해 선생님 들었을 때 상당히 뭐 생각하는 것도 좋아하고 근데 솔직히 말해서 중학교 때 별로 공부 안 했어요. 그래도 항상 100점이었어요. 뭐 거의 100점이 안 했던 기억이 한 번도 없는데 고등학교 때부터는 달라집니다. 수학이 조금 어려워져요. 이해가 다 돼도 응용문제 풀기 위해 상당히 많은 연습을 해야 해요. 대학교 가잖아요. 어우, 더 스펙터클해집니다. 사람이 점점 겸손해져요. 아, 사람이라는 게 겸손하게 살아야겠구나. 이제 배우면서 우리의 이제 그 머리 좋은 거를 별게 없구나라는 걸 깨닫게 되죠. 점점. 대학원 가잖아요. 더 스펙터클해집니다. 수학이. 아주 뭐 판타스틱해요. 그때 되면 이제 점점 이제 사람이 겸손함이 점점 결정으로 이제 치러집니다. 어디 가서 함부로 머리가 좋다고 얘기하면 되겠다, 안 되겠다? 안 되겠다는 얘기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상당히 겸손해져요. 사람이. 그때 뭐 그랬었어요. 약간 선생님도. 그 다음에 그래서 똑같아요. 여러분 어렸을 때부터 다 그러잖아.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만 해도 다 자기 대학교는 다 서울연고대 갈 거라 생각하고 있고, 막. 별게 아니라 생각하죠. 나이가 하나씩 먹어감에 따라서, 그게 아닐 수 있겠다는 생각을 점점 하고, 고등학교 가잖아요. 점점 내려가요. 그러다가 이제, 지방만 안 갔으면 좋겠다. 뭐 이렇게 되겠고. 그죠? 이제 점점 선생님이 겸손해지거든요. 배우면 배울수록. 비슷한 것 같아요. 사람이 이제 겸손해집니다. 뭐를 배우면 배울수록, 내가 아무것도 아니구나 깨닫게 되면서 더 열심히 살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고등학교 가면 뭐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중학교 때 공부 잘했다고 했던 얘기들은 다 아무것도 아닌 얘기들이었구나. 실제 아직 본 게임은 시작도 하지 않았다. 그래서 선생님 항상 중학교 성적 안 잡아도 돼요. 정확히 내가 시킨 대로 잘 따라하고 있다면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당했지만 이거 다 시키는 이유는 막 했잖아. 소리 맨날 얘기하잖아. 너 왜 어려운 거 맨날 풀려요. 학교 시험 문제 어렵지도 않은데요. 맨날 얘기하잖아요. 이게 아무 의미가 없어요. 중학교 때 거. 어차피 안 들어간다니까. 고등학교 특목고 안 갈 거면 쓸 데가 없어요. 아예. 솔직히 딱 까놓고 얘기해서. 그리고 여러분 특목고 갈 것은 벌써 지금 늦었어요. 다 준비가 돼 있어야 돼요. 거짓말이 아니에요. 고2 거까지 거의 끝나 있어야 된다니까. 여러분 지금 만약 특목고 가잖아요. 그럼 곧바로 베이스 깔립니다. 준비 안 되고 가서 버틸 정도면 머리가 상위 최소 내가 때 1% 안에 들어야 돼요. 아무리 안 좋아도. 그 정도 아니면 대부분 다 준비해서 들어가거든요. 답이 없어요. 가는 순간 곧바로 베이스입니다. 밑바닥이 있어요. 그러니까 준비되지 않고 특목고 가는 거는 항상 반대예요. 거의 희망이 없어요. 머리가 엄청나게 좋지 않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그 정도까지 선행이 된 친구가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결론은 학부모님이 나한테 상담한다고 치면 난 절대 보내지 말라고 합니다. 대놓고. 하지만 얘가 정말로 내가 봤을 때 상위 1%의 머리를 가지고 있어. 대단한 머리를 가지고 있어. 그럼 추천할 수도 있어요. 그런 경우에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절대 추천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선생님 그 길을 다 걸어왔기 때문에 다 알고 있어요. 참고로 선생님이 그런 길을 항상 걸어왔었어요.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자, 일단 뭐 그렇다고 이제 헛소리 좀 했고요. 삼각비 값을 한번 구하는데 사실 참 재밌어요. 자, 어디서 구하냐? 갑자기 생뚱맞게 10페이지에 뭐가 나오냐? 4분원이 나와. 이게 뭐냐? 당황스럽지 않냐? 4분원이 나와요. 이게 왜 나오냐? 나중에 이제 배우겠지만 삼각함수는 좌표평면에서 정의하거든요. 삼각형에서 정의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먼 미래입니다. 아직까지는 먼 미래예요. 일단은 이건 약간 전초전. 뭐라고 한다면 영화로 보자면 약간 예고편 같은 거예요. 예고편. 그러자면 여기 단위원을 준 다음에 어디서 뒀냐면 여기 위에서 점이 돌아요. 그래서 정말 재밌는 게 여기 점이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여기 점이 있어요. 그러면 직각삼각형을 이렇게 만듭니다. 그러면 봐봐. 여기 위에 있어서 직각삼각형을 만들면 어떤 효과가 있냐? 자, 내가 여러 개 만들어 볼게요. 자, 이것도 이제 정확하게 사실 고등수학을 배우지 않은 친구들 가르치면 다 가로로 가르칩니다. 사실 고등수학을 배웠다고 가로로 가르칠 수 있어요. 충분히 이해하시고요. 이렇게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P가 이동함에 따라서 직각삼각형이 나오는데 이 직각삼각형들의 특징이 있어요. 한번 맞춰봅시다. 우리 소라 뭔 거 같냐? 이 직각삼각형 특징이 있는데 어떤 특징이 있는 거냐? 내가 봤을 때
띠리리리. 뭔가 일정해요. 자, 힌트 추적합니다. 뭔가 일정해요. 저기서 직각각을 만들면. 뭐가 일정할까? 어떤 삼각형이 일정해요? 힌트, 변의 길이입니다. 요 밑변이 다 일정해요. 저기 반원위에서 4분원이라고 하죠. 정확한 표현하자면 4분원인데 이 4분원을 돌리면서 직각삼각형을 만들면 어떤 특징이 있냐면 빗변이 다 뭐로 일정하게 된다? 1로 일정하게 됩니다. 그러면 뭐만 보면은 사인과 코사인이 나오냐면 빗변이 다 1로 일정하니까 높이랑 밑변만 보면 사인, 코사인 값이 나온다는 거야. 당연하겠죠? 자, 이런 거야. 내가 조금 자세히 설명할게요. 여기서 이해하세요? 그러니까 지금 뭘 하고 싶은 거냐면 삼각비의 정의에서 여기를 A라고 할게요. 이게 빗변분의 높이인데 이 빗변이 다 1인 거야. 그래서 만들면 빗변이 다 1인 거예요. 여기 이 직각선이 1에서 딱 1이야. 그러면 사인 값은 뭐에 다 좌우가 될 수밖에 없냐면 뭐에 좌우되는 거죠, 소라? 다 밑변이 1이잖아. 사인 값은 다 뭐가 될 수밖에 없는 거야? 높이인 거야. 높이. 자, 그러면 잘 보세요. 내가 이 점을 올리면서 저상을 만들면 이 각이, 여기가 기준각이거든요? 여기 기준각이에요? 이 기준각이 올라가면 따라서 어떻게 되죠? 어떻게 되냐, 기준각이. 요 기준각이. 여기 있을 때는 요게 기준각이. 여기로 갔어. 이 기준각이야. 여기로 갔어. 이 기준각이. 여기로 갔어. 기준각이야. 기준각이 어떻게 되죠? 위로 올라갈수록? 커지죠. 맞아, 안 맞아? 커지죠? 이 기준각 커진 말이야. 이게 옮김에 따라서 이게 직각형 만들면 이 기준각이 점점 커져요. 그때 이 높이가 점점 어떻게 되고 있죠? 소울아? 이게 점점 어떻게 되죠? 높이가 점점? 높아지죠. 이게 사인 값이란 말이에요. 점점점 높이가 커지니까 각이 증가함에 따라서 사인 값도 어떻게 된다? 증가한다는 걸 알 수가 있다. 이 그림을 이해하게 된다. 처음엔 좀 어려워요. 이게 약간 고등학교 개념이 살짝쿵 들어가요. 근데 그걸 이해하라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왜 우리가 가분원, 특히 일자리, 반지름 일자리 단위로 돌리고 있냐? 그거는 빗변을 1로 일정하게 만들어서 뭐만 보면 사인 값을 예상하게 하기 위한 거야? 높이만 보면. 이 길이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보라 수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비교하기 편하다는 거야. 왜냐? 빗변이 1, 분모가 1이니까. 그래서 비교하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야. 뭔 말인지 이해되나요? 그러니까 각이 점점점 커짐에 따라서 높이가 점점점 커져요. 그러면 여기 있어. 자, 여기서 이제 아주 잘 설명했어요. 내가 여기서 출발했어. 그럼 사실 실제적으로 보자면 직각삼각형이 안 나와요. 직각삼각형이 안 나와요. 근데 자, 봐봐. 직각삼각형이 안 나와. 근데 각은 몇 도라고 할 수 있어? 만약 여기야. 그럼 각은 뭐라고 할 수 있겠냐? 속으로. 네가 뭐라고 얘기할 수 있겠냐? 각은 0이에요. 그럼 0일 때 여기 높이 몇이라고 보고 너 저기 있을 때 높이 몇이라고 봐야 돼? 높이가 이게 있냐? 높이 있냐? 그럼 각이 0일 때 높이는 뭐가 되는 거야? 0이에요. 그래서 사인 0이 0이라고 보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직각삼각형이 안 나와요? 내가 딱 여기 지금까지 0도인 직각삼각형 그릴 수 있으면 나한테 갖고 오세요. 내가 봐줄게요. 없겠지만. 그러면 더 재밌는 거 볼까요? 자, 봐봐 이제. 내가 사인 90도짜리 직각삼각형이 안 나와요. 이렇게 했다가 내려오는데 직각삼각형 나오니까 안 나오죠? 자, 그러면 여기 있으면 기준각이 몇 도가 된 거냐? 우리 소울아. 여기 있으면 기준각이 몇 도가 된 거야? 이렇게 올라왔죠. 90도예요. 자, 높이는 뭐가 되는 거죠? 우리 준영아? 자, 높이는 뭐죠? 1이에요. 그래서 아까 전에 그 표에서 사인 0도는 0이었고 사인 90도는 뭐였던 거야? 1이었다는 거예요. 엄밀하게 얘기하면 삼각비로는 못 구해요. 왜냐면 직각삼각형이 안 나와요. 이런 직각삼각형 존재하지 않습니다. 않지만 사실 이걸 나중에 확장시킬 거예요. 고등학교 때. 그래서 이제 이런 거를 이제 나오는 거예요. 좀 그지 같죠. 그래서 우리가 요 길이를 뭐라고 부르냐면 사인이라고 불러요. 그게 어디 나오냐면 페이지 10페이지 1번인 거야. 사인 x가 뭐냐라고 하면 얘가 사인 x라는 거야. 여기를 기준각으로 보면 여기가 사인 x인 거야. 그게 높이니까.
높이가 사인 값이 되는 거야. 왜냐? 빗변의 길이가 뭐가 됐으니까? 뭐가 됐으니까? 1. 높이가 사인 값이야. 그러면 코사인은 자, 알잖아. 여기 x로 바꿀게. 자, 그러면 소라 코사인 x는 정의가 뭐죠? 빗변이죠? 미안해요. 높이를 쓰고 있어요. 가끔 미칠 때가 있어요, 선생님이. 그럴 수 있죠? 그죠? 그럴 수 있죠. 근데 이제 빗변이 다 뭐죠, 지금? 1이잖아. 그럼 코사인이 뭐랑 똑같다는 거야? 밑변은 뭐 똑같다는 거야. 그럼 여기서, 이거 h라고 할게요. 그러면 밑변은 뭐가 되는 거냐? 우리, 준영아. 밑변은 뭐야? 여기서. 불러보세요. 선분 뭐가 되는 거죠? OH가 되겠죠. 이게 밑변이야. 이게 뭐라는 거야? 코사인이야. 이게 코사인이야. 이해가 됐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한번 다시 따져볼게요. 처음에 0도야. 0도 때 여기 있겠죠? 코사인 값이 몇이냐? 0일 때 코사인 값이 몇이야? 요 길이잖아. 1이에요. 코사인 0도는 그래서 1인 거야. 요 길이니까. 이게 지금 올라가요. 그럼 요 길이가 코사인 값이야. 이렇게 올라가. 요 길이가 코사인 값이야. 요 길이가 코사인 값이야. 자, 올라가는 데 가서 지금 밑변인데 이게 지각상 나올 거 아니야? 이 길이가 점점 어떻게 되냐? 점점 어떻게 되고 있냐? 점점 어떻게 되겠어? 줄고 있잖아. 안 줄어? 이게 각이 올라가는 데서 이 길이가 점점 줄어요. 이게 점점 줄어. 여기 점점 길었다. 이제 점점 준다니까 이게 길이가 점점 줄어. 줄다가 90도 되면 몇이 되냐? 0이 된다는 거야. 그래서 코사인 값은 각이 증가함에 따라서 0도부터 90도까지 말이야. 각이 증가함에 따라서 코사인 값은 감소한다, 증가한다? 감소한다는 거야. 이걸 올리면서 볼 수 있다는 거죠. 확인할 수 있다는 거야. 왜냐? 이 길이가 이 각이었을 때는 이렇게 됐다가 올리면 이렇게 됐다가 줄었다. 점점 준다고. 그래서 이렇게 비교하기 편하게 된 이유는 빗변이 다 뭐가 됐기 때문이죠? 빗변이 다 뭐가 됐기 때문에 1이니까. 분모는 신경 안 써도 되니까. 우리가 비교하기 편하게. 그래서 그 코사인 90도는 뭐가 된다? 코사인 90도는 뭐가 된다? 0. 요 길이가 없어져요. 점점 줄어가지고. 없잖아. 요 길이 없잖아. 여기 좌우 길이 있어요? 그럼 쉽게 얘기하면 코사인 값은 어느 좌표랑 연관된다고 생각하면 되겠냐? 좌표 평면으로 생각했다면 조금 더 한 단계 업그레이드 돼서. 자, 사인 값은 요거죠. 요거 무슨 좌표랑 연관된 거냐? 소울아. Y좌표. 그러니까 사인은 Y좌표랑 짝짝꿍이에요. 나중에 배우겠지만. 자, 그럼 코사인은 무슨 좌표겠냐? 하나밖에 안 남았다. 준영아. 무슨 좌표겠어? 야, 좌표 하나 썼잖아. 하나밖에 안 남았어. 여기서 못 받치면 큰일 납니다. 뭡니까? Y좌표 썼잖아. 뭐, 누구밖에 안 남았어. 요거, X좌표. 그러니까 여기 올라감에 따라서 X좌표가 점점 줄어요. 점점 준단 말이야. 그러나, 90도 되면, 이야, 된다. 지금 생각은 안 나와요. 지금, 그 얘기가 10번 밑에 있는 거야. 자, 여러분들 이것만 보고 거의 이해했다. 그럼 천재라고 나 부를게요. 자, 요렇게 떠있는 것만 봤는데 이게 이해가 됐다. 그럼 여러분 천재예요. 그럴 리가 없어요. 소라, 그것만 보고 이거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없죠? 이렇게 자세하게 들어도 이해할까 말까 하는데 저것만 보고 이해했다. 전 걔를 천재라고 부르겠습니다. 걔는 천재예요. 머리 겁나 잘 쓰는 애요.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설명해줘도 잘 이해 못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럼 이제 사인 코사인 다 썼어. 그럼 누가 남았죠? 탄젠트. 그래, 탄젠트. 탄젠트 문제가 있어. 탄젠트에 어떤 문제가 있냐. 이거 이해하기 위해서. 오 마이 갓! 예, 문제가 있어요, 탄젠트. 아, 왜 문제냐. 탄젠트 정의가 뭐였죠? 우리 준영아, 탄젠트 정의 뭐였냐? 밑변분의 높이에요. 그러니까 문제가 뭐냐? 1이 아니야. 지금 다 분모를 다 뭐로 만들었죠? 지금 다 1로 만들었어. 왜냐? 그래야지 보기가 편하니까. 그러면 탄젠트 x는 우리가 그러면 뭐로 만들어주고 싶은 거야? 분모를 다 뭐로 만들고 싶은 거죠? 1로 만들고 싶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생각해보세요. 분모를 1로 만들어야 돼. 그럼 그게 어떻게 해야 되냐? 이 그림이었다면 띠리리리 확장시킨 거야. 다 닮음이기 때문에 여기까지 오게 만들어. 왜 여기까지 오게 만드냐? 이러면 밑변이 뭐가 되는 거야? 1이 되는 거예요. 탄젠트가 나오면 항상 확장을 시킵니다. 다 닮음이기 때문에 뭐가 1이 될 때까지 확장시키는 거죠?
밑변이 1이 될 때까지. 그러면 이때 높이가 뭐가 되는 거야? 밑변이 1이 됐어요? 그럼 높이가 뭐가 되는 거죠? 그게 바로 탄젠트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여기까지 확장시켜서 여기를 탄젠트 x라고 부르는 거야. 왜냐? 밑변 1로 만들어야 돼. 그럼 이때 파란색일 때 어디까지 확장시켜야 되겠냐? 소울아. 파란색이면 이렇게 될 때까지 확장시켜. 그래야지 밑변이 뭐가 되는 거야? 1이 되는 거야. 그림 보세요. 거기. 자, 그림 보시면 10페이지 그림 보시면 탄젠트 때문에 이게 확장이 돼요. 어디까지? 밑변이 1이 될 때까지. 그러니까 지금 사인, 코사인, 탄젠트를 내가 이해하기 위해서 어떤 기법을 썼냐면 기본적으로 다 분모를 뭐로 만들어주는 데 집착을 했죠? 다 1로. 그래야지 분자만 봤을 때 이해하기 편합니다. 합리적이죠? 문제 있나요? 그래서 반영해서도 돌리는 거예요. 왜냐? 뒷변이 다 1이니까. 그리고 탄젠트만 하필이면 뒷변이 분모가 아니야. 얘만 왕따여가지고. 그래가지고 얘만 확장시킨 거야. 그래프에서. 그때 바로 높이가 뭐가 됐다? 탄젠트가 됐다. 그럼 탄젠트도 증가하겠냐 감소하겠냐 느낌상? 점점 증가하잖아. 높이는 점점 증가할 거 아니야. 아니? 안 보여? 점점 증가하잖아. 각도 하면 점점 늘잖아. 점점 증가하잖아. 점점 증가. 미친듯이 증가합니다. 자, 그런 얘기가 10페이지에 있는 거야. 이게 이제 개념적인 이해입니다. 조금 어려워요, 사실. 중학교 때 나오기엔 조금 어려운 개념이라서 솔직히 생각을 합니다. 자, 여기까지는 다 했어요. 탄젠트까지 다 배웠습니다. 이해할 만합니까? 괜찮아요? 이해 안 되면 다시 한번 보세요. 지금 최대한 쉽게 설명하면서 노력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이해가 안 됐어요. 그러면 여러 번 보면 돼요. 개념은 이해될 때까지 반복해서 보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수학의 기본입니다. 여러분 수학을 조금은 잘할 생각이 있다. 그렇게 하세요. 그냥 넘어가잖아요? 절대 잘 못해요. 방법이 없어요. 머리가 좋은 놈들은 한 번에 되실 거고 안 되는 애는 두 번, 세 번 반복하세요. 어쩔 수 없죠. 그 다음 번 머리 점점 쓰게 되면 점점 머리가 좋아져요. 그게 수학입니다. 자, 봅시다. 문제는 필수의 6번. 사인 x를 물어봤어요. 답이요. 나왔죠? 나왔죠? 요렇게 이제 되는데 기준각이 여기에요. 그러면 사인 x는 당연히 뭐겠지만 이 높이잖아. 여기 사인 x잖아. 그러니까 뭐가 되는 거야? 사인 x는? 요게 지금 5a, b, c, d인데 사인 x는 a, b 길이가 된다 안 된다? 되는 거죠. 요거잖아. 요 길이니까. a, b가 된다. 맞아 맞아. 그럼 코사인 x는 뭐가 되겠냐? 서울아. 코사인 x 뭐 되겠냐? 5a. 자, 탄젠트 x 뭐 되냐? 우리 준영아? 탄젠트 x 뭐 되냐? 탄젠트 x c, d가 되는 거죠. 여기요. 사인 x, 코사인 x. 좌표로 보자면 사인은 y좌표, 위아래. 코사인은 x좌표. 자, 오케이? 오케이. 그러면 여러분들 유제곱번을 풀 수 있겠냐 없겠냐? 요걸 이해했는데 유제곱번을 못 푼다 그러면 슬픈 이야기입니다. 이해를 잘 못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을까요? 자, 사인 40도 뭐니? 소울아. 사인 40도 0.64가 되겠죠. 0.64 위아래 길이니까 0.64. 코사인 40도는 뭐가 되겠냐 우리 준영아? 0. 여기 뭐라고 써있어 여기? 0.77. 요 길이 0.77. 여기 0이랑 0.077이잖아. 자, 탄젠트 40도 뭐냐, 소울아? 맞아요. 그겁니다. 그 다음에 아까 필수 이제 7번은 내가 아까 다 그래프표 그려줬냐, 안 그려줬냐? 그려줬죠? 증가한다는 거. 그리고 여기 0도랑 90도는 아까 채워넣었어, 안 채워넣었어? 앞에서? 채워넣습니다. 사실 아까 전에 우리가 맨 처음에 배울 땐 30도, 45도, 60도만 배웠고요. 0도랑 90도는 배우지 않았어요. 근데 이거를 이해함에 따라서 뭐가 추가된 거죠? 0도일 때랑 90도일 때 추가된 거고 탄젠트도 추가가 되죠. 탄젠트 0도는 어차피 0이에요. 이게 높이니까 어차피. 탄젠트 90도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게 이렇게 올라가잖아? 그러면 여기 못 그려요. 이 높이가 안 나와요. 확장시켜도.
무한히 증가하기 때문에 안 나옵니다. 일단 뭐 나중에 이제 배울 거고. 그래서 그게 나오는 거야.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하나만 더 배울게요. 그럼 여기서 이제 하나만 배우는데, 자, 요거 이제 배우면 끝나요. 이 개념만 배우면 끝납니다. 라스트 개념 이제 오늘의 라스트. 자, 기본적으로 사인은 어떻게 한다 그랬죠? 증가한다 그랬죠. 맞아, 맞아. 사인은 증가해요. 사인은 이제 증가하는데 어디부터 어디까지 증가해요? 0부터 어디가 증가해요? 1까지 증가해요. 이게 0도부터 90도 때까지. 근데 코사인은 감소해요. 1부터 어디까지 감소하죠? 0으로 감소해요. 탄젠트는 증가해요. 0부터 그냥 미친듯이 증가해요. 끝까지 증가합니다. 그때 얘랑 중간에 만날 때가 있어. 한 놈은 0부터 증가하고 한 놈은 1부터 0으로 감소하는데 특수각 중에 몇 도가 딱 될 때 만나요. 둘이 딱 같은 값을 가져요. 언제죠? 45도. 그러니까 45도가 분기점이야. 뭐냐면 45도 전에는 코사인이 사인보다 엄청 커요. 그러니까 이런 거야. 예를 들어서 그냥 정확히 표현하지 않을게요. 코사인이 이렇게 감소하고 있어요. 사인은 이렇게 증가하고 있어요. 이게 사인이야. 이게 사인이고 이게 코사인이라고 볼게요. 그냥 어렵지 않죠? 이게 0부터 1까지 증가하고 있는데 0부터 1까지 증가하고 있어요. 여기가 0도야. 여기 90도야. 증가하고 있는데 이때 만나요. 이때가 몇 도냐? 이때가 45도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인은 빨간색으로 할까? 좀 구별을 좀 줍시다. 사인은 빨간색으로 줄게. 정렬의 빨간색. 그러니까 봐봐. 이 코사인 감소하면 주잖아. 이게 1이에요. 이게 0이에요. 좌표가. 그러면 사인은 점점점 증가해요. 그러니까 여기 0도부터 45도 사이에서는 누가 더 크냐? 코사인이 사인보다 더 커요. 왜냐면 얘는 지금 감소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0도부터 45도 사이에서는 코사인 값이 누구보다 크다? 사인 값보다 커져요. 왜냐? 검정색이 빨간색이 위에 있잖아. 근데 이 45도를 넘어가면 사인이 뭐보다 커지는 거야? 코사인보다 커지는 거야. 사인이 코사인보다 커져요. 이 위에 있잖아. 바뀐다. 증감이 바뀐다고. 딱 한 놈은 증가가 감소하는데 중간에 딱 만나. 45도야. 그 기점으로 증감이 바뀌는 거야. 누가 더 크냐 누가 바뀌기 때문에. 그 다음에 탄젠트는 증가하거든요. 탄젠트는 증가하는데 탈출하세요? 탄젠트 증가하는데 탄젠트 45도일 때 탄젠트 값이 몇이냐면 1이에요. 그러니까 탄젠트는 벌써 45도가 되면 1을 찍어요. 이번에 파란색 그릴게. 탄젠트는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탄젠트는 45도가 되는 순간표는 그냥 끝났어요. 얘가 제일 커요. 왜냐면 나머지는 아무리 커봤자 몇 가지밖에 안 되죠? 1까지밖에 안 되는데 탄젠트 45도가 되면 1이거든요. 그래도 이보다 다 커져요. 그러니까 45도를 기점으로 자 다시 한번 정리해볼게요. 다시 한번 정리해보자면 0도부터 45도 사이가 있겠고 그 다음에 90도 사이가 있는데 이 사이에서는 누가 더 크다? 코사인이 사인보다 커요. 그 다음 45도를 기점으로 90도까지는 사인이 코사인보다 커져요. 그 다음에 45도 이상에서는 탄젠트가 최원장이에요. 저 멀리 갔어요. 탄젠트는 이제 1 이상으로 갔어요. 이제 완벽하게 이제 거의 게임 끝난 거죠. 자, 이런 대소 비교가 나온다. 45도가 기점이다. 거기까지 배웠으면 여러분들이 배운 거고 그 문제를 쓰는 게 유제 8번이에요. 11페이지 유제 8번입니다. 그 개념으로 풀라고 합니다. 그리고 12페이지에는 삼각비 표는요. 그냥 눈에 뜨고 있으면 난 볼 수 있다고 생각해요. 눈이 있다. 그냥 직관적으로 봐도 페이지 12페이지를 보는데 그냥 내가 그냥 아무 애기한테나 갖다 줘도 여기서 사인 76도는 뭘까 하고 하면 그냥 표를 보면 보여요. 이게 웬만하면 볼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우리 준영아 볼 수 있을 것 같냐? 못 볼 것 같냐? 볼 수 있겠죠. 내가 굳이 가르쳐주지 않더라도 아마 그냥 여러분 눈을 뜨고 있으면 볼 수 있을 거라 좀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어떻게 못 볼 것 같냐? 우리 소울아? 이건 뭐 시험 문제 나오면 그냥 맞으라고 주는 거예요. 이거 틀리면요 큰일 나요 진짜로. 이거는 뭐 잘 내지도 않지만 사실 솔직히 얘기해서 내겠니? 그럼 삼각비표가 필요한 이유는 뭐냐? 특수각이 아닐 때 우리가 특수각이 아닐 때도 삼각비를 알고 싶을 때 있잖아. 그래서 만들어 놓은 거야 다. 그러니까 우리 특수각 몇 개 외운 게 없잖아. 0도, 30도, 45도, 60도, 90도만 외웠어? 나머지 나오면 뭐야? 아이 몰라. 그거를 컴퓨터로 어떻게 하는 거죠? 정리를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특수각이 아닌 게 나오면 이 삼각비표를 줘야 될까 안 줘야 될까? 줘야 되는 거야. 근데 웬만하면 다 특수각으로 줘요. 모든 문제들이. 그러니까 특수각이 아닌 경우에는 항상 이 값을 줘야 돼요. 안 그러면 우리 못 구해요. 아니 don't know. 외우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이 삼각비표가
나오는 거예요. 특수관계 아닐 때 구하라고. 이해됐나요? 여기까지? 자, 그러면 여러분들 개념을 다 배웠고요. 이렇게 해서 삼각비의 첫 번째 단원의 개념을 다 쳤습니다. 삼각비가 총 두 가지 파트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 파트를 친 거예요. 이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 개념을 토대로 응용 문제를 풀면서 다지게 된다면 웬만한 문제를 풀 수 있다. 근데 이 개념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했잖아요. 개념이 이해될 때까지 보세요. 그게 제일 중요해요. 무슨 문제 푸는 거 하나도 안 중요해요. 솔직히 말해서 문제 많이 푼다고 수학 잘하면요. 여러분들 암기식으로 공부한 놈이 1등 했어요. 절대 암기식으로 공부하는 1등 할 수가 없어요. 이해했냐, 개념이 어떻게 됐는지, 저게 왜 저렇게 되는지 다 그려보고 다 이해하고 다 내가 해보는 거예요. 그게 수학에 잘하기 위한 가장 좋은 지름길입니다. 선생님 믿으세요. 엄청나게 많이 공부를 했고 엄청나게 얘는 많이 가르쳤어요. 그래도 나는 믿을 수 없겠다. 자신을 더 믿겠다. 한 번도 배운 적도 없고 한 번도 제대로 공부한 적도 없던 자기를 믿겠다. 이 멍청한 거 아닌가요? 아니에요? 소리 어떻게 생각하냐? 엄청나게 많이 공부했고 엄청나게 많이 해봤고 다 가르쳤는데 선생님 말보다 자기를 더 신뢰한다. 좀 어이가 없겠죠. 한 번도 안 해본 사람이 어디 무슨 뭐 국가대표 선수보다 난 더 운동을 잘해. 이게 약간 그런 느낌으로 가는 건데 그런 친구들이 가끔 있어요. 진짜요. 그런 걸 우리가 뭐라고 그러죠? 똥꼬집이라고 부릅니다. 그 마지막에 다 정해져 있어요. 망할까 안 망할까? 똥꼬집 부렸던 친구들은 다 망할까 안 망할까? 준영아? 망하죠. 그렇게까지 나랑 따라오다가 중간에 망한 다음에 다시 돌아와요. 벌써 늦었어요. 왜 그런지 잘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사람이 그만큼 멍청하다는 거예요. 가르치다 보면 참 그런 경우들이 많아요. 선생님 말을 믿어도 안 나오면 선생님 돌을 던지세요. 대부분 망하는 이유는 선생님 말을 하지를 않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소울이처럼 좀 떠는 경우도 있는데 떠는 경우들은 모르겠어요. 내가 이제 그런 친구들한테는 안정제 같은 것도 되게 소개를 많이 하거든. 좀 내가 많이 떤다. 수학은 암기 과목이 아니어서 떨면 이게 실수가 많이 나와요. 솔직히 얘기해서. 다른 암기 과목들은 솔직히 다 외워서 그냥 쓰는 거니까 떨어도 별로 그렇게 점수에 영향이 없거든요. 근데 나도 이 문제를 우리 소울이만 겪은 게 아니라 되게 많은 애들이 겪었어요. 특히 여자친구들이 많이 겪고 남자친구들이 종종 겪는데 그럴 경우에는 너무 떨어가지고 안 나온다 그러면 안정제 같은 게 있어. 그걸 미리 먹고 이제 하도록 또 시켜요. 그러니까 왜냐면 그런 문제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생각보다 그러니까 변수가 많아요. 그러니까 내가 되게 열심히 가르치고 얘가 보면 모르는 게 없어. 그냥 점수가 안 나올 수 있는 게 수학이야. 너무 슬프죠. 그럼 만약에 예를 들어서 분명히 내가 그때 떨어서 5% 다시 배서 풀어보니까 다 맞아요. 이게 다 하는 거야. 내가 왜 그때 못 풀었을까? 자책하는 경우도 많단 말이야. 선생님 그렇게 상담하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이제 그런 경우도 많단 말이야. 이것도 극복해 나가야 돼. 어쩔 수 없어. 시험도 많이 보고 일부러 자기가 그런 환경대에 많이 빠져보고 그리고 안정제 같은 것도 먹고 그러면서 나름대로 이거를 긴장을 풀기 위한 연습도 하셔야 돼요. 왜냐면 이게 방법이 없어요. 참 그런 거가 저는 제가 가르칠 때 어렵더라고요. 모르는 거 가르쳐주는 거는 모르는 거 가르쳐주면 되잖아. 근데 다 아는데 못 푸는 거는 이게 참 쉽지 않아요. 심리적인 면이야. 선생님 이제 심리학자도 아니고 사실 닦아놓고 얘기해서 그죠? 선생님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는 최대한 선생님도 이제 다른 방법들을 여러 가지 추천을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친구들이 꽤 돼요. 나 선생님도 안타까워요. 왜냐? 시험 때도 안 나오니까 어떤 놈은 시험보다 더 잘 찍어서 맞추는데 정말 억울하잖아요. 안 억울합니까? 쟤는 공부도 더럽게 안 하고 시험도 더럽게 없는데 막 찍어서 맞아가지고 나가 훨씬 잘하는데 네가 그렇게 실수해서 안 나오면 아깝잖아요. 시험 때는 안 나오니까. 근데 수학이 그럴 수 있는 학문 중에 독보적이에요. 그런 경우들이 되게 많이 일어나요. 그래서 선생님도 안타까워요. 하여튼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선생님도 하면서 좀 이렇게 조언도 많이 해줄 테니까 한번 해봅시다. 그래서 여기까지. 딴 얘기들 많이 했는데